순노루 TV. 우린 인간 이외에 감각이 있는 생물들을 지칭할 때 흔히 동물이란 단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지배 아래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용되어져 왔죠. 그 중에서도 동물 실험은 교육이나 연구 혹은 여러 과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설로 세워진 새로운 개념을 동물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본인들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평생을 좁은 케이지 속에서 실험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현재 당연하다시피 누리고 있는 혜택들의 기원이 된 과거 실제로 진행되었던 충격적인 동물 실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머리이식 실험. 프랑스의 외과 의사이자 생물학자였던 알렉시스 카렐은 1912년 당시 장기 이식의 새로운 길을 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업적이 세워지기 전까진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실험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야만 했죠. 그는 보다 나은 장기 이식 수술법을 연구하기 위해 1902년부터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주로 쥐와 고양이, 그리고 개를 마취시키고 갑상선, 비장, 난소와 같은 장기 일부를 절제한 뒤 다시 봉합하거나 끓는 물에 집어넣어 경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서로 다른 동물의 발을 절단해 바꿔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카렐의 이러한 잔혹한 실험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프랑스의 의학계와 동료들은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렐은 이를 못 견디고 실험실을 떠나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 그는 1908년 시카고의 한 연구소에서 그와 같은 뜻을 가졌던 생리학자 찰스 클로드 거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둘은 충격적인 실험을 계획했는데 그 실험의 내용은 바로 한 개의 머리를 분리한 뒤 다른 개의 목에 그것을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리된 머리와 숙주가 되는 몸통의 동맥과 정맥은 바늘과 실크실로 이어붙이고 최대한 출혈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수술이 끝난 개는 일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또한 보였지만 사실상 20분이나 사망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기능이 손상되어 안락사되고 말죠. 이후 카렐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들로 관류 펌프와 새로운 혈관 봉합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12년엔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2위. 생물체 소생 실험. 좀비개 또는 사이보그계,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등의 이름으로 소련의 비밀무기 프로젝트라 알려진 이 사진들은 사실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1970년대에 만든 이미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창작물은 아니었는데요. 세르게이 브리우넨코, 소련의 생리학자였던 그는 늘 체외순환에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연구에 몰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26년에 인위적으로 개를 죽인 뒤 자신이 직접 개발한 오토젝터란 의료기계로 개를 소생시키는 데 성공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연이은 실험의 성공에 명예를 거머쥐었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1940년엔 자신의 실험 영상을 촬영하기에 이릅니다. 영상의 이름은 Experiments in the Revival of Organisms.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개의 분리된 머리에 심장과 폐의 기능을 하는 체외순환기를 연결한 뒤 그 반응을 지켜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 영상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원본 영상에는 기계가 작동하고 나서 짧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가쁜 숨을 내쉬는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브리오넨코의 충격적인 실험의 결과들은 그가 죽고 나서 인정받아 당시 소련은 최고의 훈장인 레닌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고 실험에 사용된 오토젝터는 오늘날 대표적인 체외순환 기계인 에크모가 만들어지는 데 큰 기여를 해 많은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1위. 라자루스 프로젝트. 라자루스 또는 라자로라 불렸던 그는 기독교의 신약 성서에서 예수에 의해 죽음에서 소생된 유대인입니다. 의료계에선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어 이 이름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갑자기 자발적으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라자로 징후, 심폐소생술에 실패해 사망한 환자가 스스로 재생해 깨어날 경우 라자루스 증후군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이는 자연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하는 현상이나 부채질 뿐 여태껏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시되는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E. 코니쉬. 그는 1903년 미국에서 태어나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뒤엔 버클리를 졸업, 그리고 22살엔 박사학위를 따낼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이후에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의학적인 연구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의 흥미는 늘 죽은 이를 살려내는 소생술에 있었죠. 로버트는 1933년 의료용 티터보드를 개발해 여러가지 소생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시소 모양의 판 위에 시신을 눕혀놓고 아드레날린과 항응고제 등의 의약품을 다량 투여한 뒤 위아래로 흔들며 혈액을 순환시켰다고 합니다. 실험의 결과는 당연히 실패로 이어졌고 그는 그 이유가 사망한 이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하여 로버트는 1934년 5월 22일 라자루스 프로젝트란 금단의 실험을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그는 5마리의 살아있는 개를 순차적으로 사망 상태로 만들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혼합물에 간 추출물과 아라비아 검을 추가해 혈액순환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분단위로 개들의 상태를 주시하며 반응을 살펴보았죠. 놀랍게도 이 실험의 결과로 5마리 중 2마리가 죽음에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마리 모두 실명과 뇌손상과 같은 끔찍한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 못 가 다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위험한 실험은 대학에 적발되어 로버트는 연구실에서 퇴출되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최종 목표인 임상실험을 위해 이곳저곳에 우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1947년이 되어서야 단 한 통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낸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형을 한 달 앞둔 토마스라는 사형수였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사형이 집행된 뒤 로버트에게 신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고 로버트 또한 이에 맞춰 실험을 준비했지만 캘리포니아 법행기관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로버트의 기행은 훗날 어긋난 인간의 욕망으로 비춰져 리애니메이터와 같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인간에게 실제로 행해졌고 또 만약 성공했다면 눈앞엔 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졌을까요?